인천 자유공원에는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그 후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미국 군인은 1950년 9월 15일 그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의 하나를 개시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인천의 간만에 차가 세계적으로 심하고 서울에 가까워 인민군의 방어도 강력할 것이라는 반대가 치열했지만 이 고집센 별 5개짜리 장군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천 상륙을 결행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느라 죽을 둥 살둥하고 있던 미군과 국군에게도 인천 상륙 작전이란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커힐 호텔로 그 이름을 서울의 한 지명에 남기게 되는 미 8군 사령관 워커만 해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라 할 해병대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말라는 맥아더의 명령이 너무 갑갑했던 겁니다.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에 해병대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이 인천 상륙작전은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 명이 동원된 대규모 상륙작전이었습니다. 한국군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15척의 해군함정과 함께 해병대가 그 주력이었습니다. 특히 해병 3기와 4기가 한국 해병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겐 지역적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전원이 제주도 출신이란 점. 1948년 4월 3일 일어난 4.3 사건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이 죽어나간 세월의 도끼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49년 12월 한국 해병대가 제주도에 옵니다. 해병대 양성소로 제주도를 점찍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뒤 전쟁이 터집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제주도민들에게 해병 입대를 권유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단 해병대 사령부는 기존의 4.3을 진압한 부대나 서북 청년단과는 다르게 행동했고 대민 지원 사업이나 대국민 심리전을 원활하게 활용했습니다. 사령관 스스로 아버님, 어머님을 부르며 도민들을 만났고 4.3의 여파로 초토화된 제주 일원의 복구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일찍이 좌익세 충만했던 제주도가 일순간에 변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병력 모집 광고가 나가자마자 수천 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중학생들은 혈서를 써서 꼭 군대에 가겠노라고 고집부렸고 형제들이 몽땅 입대해버리자 어머니가 목을 놓아 우는 광경도 벌어졌습니다. 3기 1661명, 4기 1277명. 가장 큰 이유는 역시 4.3이었습니다. 열혈 지원자 가운데에는 4.3의 봉기 세력과 연관된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좁은 섬에서 좌익 세력과 얽히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모르죠. 그들에게 해병대 입대란 자신의 몸과 가족 전체의 이름에 찍혔을지 모를 낙인을 지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당시 제주도 출신 해병대는 학력 또한 높았습니다. 당시 제주 출신 해병대를 지휘했던 공영식 장군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들의 학력이 높지 않았던 시절 제주도 출신들은 영어도 할 줄 아는 엘리트들이었다. 육지 출신들은 난 놓고 기역자 모르는 문맹들이 주로 최전방에 서고 죽을 때 백이 없어 죽는다고 백을 부르짖고 죽었다지만 제주도에서는 최선의 인재들이 해병대 선봉에 섰던 겁니다. 그들은 최초로 통영 전투에 투입됐고 거기에서 승리한 뒤에는 바로 인천으로 투입됩니다. 이후 그들의 활약을 보면 영화 같은 장면도 등장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윈드 토커에는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나바오족 인디언들의 언어를 활용하여 암호 체계를 구축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해병대는 제주도 사투리를 통해 통신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무선 통신이 죄다 인민군에게 감청되는 것을 안 지휘관이 통신병이 모두 제주도 출신임을 감안 제주 사투리로 통신을 시도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뭐라는 거이가? 인민군들은 제주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제주도 출신들이 주력을 이룬 한국 해병대는 연희고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서울시내에 돌입했고 시가전 끝에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하게 됩니다. 이때 태극기를 올렸던 3인의 해병 중 한 명도 제주도 출신 양병수였습니다. 그들이 귀신 잡는 해병으로
명성을 떨쳐가는 동안 제주도에서는 그 전보단 덜했지만 공비 토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워낙 그전 토벌이 혹독했고 각종 훈련소도 제주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제대로 활동은 못했지만 이른바 공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1952년에는 방송국과 발전소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또 강력한 토벌전을 전개했고 이 와중에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로 훈장을 받고 포상 휴가를 받아 제주도로 돌아온 해병대원들이 피살된 부모들 앞에서 넋을 잃고는 난동 끝에 자살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는 분명히 한국어는 한국어이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로 도르봉 올라갑서 라거나 참 보름 많이 분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만 소총을 굳게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 있었습니다. 용감했지만 그 용기의 원천이 아름답다고만 할 수는 없는 수많은 사연들도 함께 말입니다.